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넘어왔습니다. 사실 요 단원은 앞에 단원이랑 사실 그냥 뭐 비슷하게 연계가 돼요. 뭐 함수 그래프 이제 그려가지고 따지는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앞에 이제 개념적인 부분 여기 빠르게 하고 좀 넘어갈 건데, 자, 여러 번 했죠?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무 이제 다 알아 이제. 방정식의 실근이 좌우변을 함수로 만든 y는 fx와 y는 0의 뭐와 같았었지 얘가? 교점의 x좌표였죠? 정확히는 교점의 y좌표도 아니고 x좌표를 구하는 거였지? 교점의 x좌표. 그러다 보니까 그 실근의 개수가 무엇을 의미했을까? 결국 교점의 x좌표의 개수인 거니까 그게 사실 그냥 교점의 개수예요 이제. 정확히는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했으니까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fx는 0인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은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그럼 얘는 이제 좌우변을 함수로 만든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방정식입니다. 교점 x좌표 를 찾는 방정식이고,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곧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점에 대한 것으로. 자, 근데 이제 요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요 방정식을 만약에 풀면은 이제 y는 fx와 그 다음에 이제 y는 gx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방정식은 이항을 한다 하더라도 근이 막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gx를 이항한 자, 요런 새로운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얘는 이제 y는 fx-gx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과의 그 교점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지, 얘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요 두 함수의 교점 물어보는 거였다가 이제 요 새로운 두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것으로 상황이 조금 이제 바뀐다. 하지만 근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은 물어보는 상황만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좀 따지기 쉬운 두 함수로 이제 하는 게 좀 좋겠다. 따지기 쉬운 두 함수로. 그게 보통 뭐냐면은 우리 y는 0은 x축이니까 따지기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문제를 풀다가 그 미지수가 이제 상수 k로 나와가지고 막 y는 k 이렇게 상수함수를 남겨놔도 따지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죠. 상수함수 가로로 찍 그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함수식 세우는데 여기가 막 이제 복잡하게 막 나와 이제 막 여기가 막 x제곱 플러스 막 3x 마이너스 1. 그럼 막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 따지는 거는 조금 그렇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라는 거야. 간단하게. 자,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그럼 교점이 없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근의 판별인데, 이 근의 판별은 극대 극소를 곱한 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라는 걸 따지는 건데,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은 요거. 요 때만 가능한 거, 요 때만. 무슨 의미일까, 저게? 이게 어떤 3차 함수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0, x축, 얘네들 사이의 그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 문제 풀다 보면은 다 우리가 이제 봐봐. 방정식을 풀 때 뭐 이렇게 된 걸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넘겨가지고 우리가 풀 수도 있잖아. 넘겨가지고. 아니면은 막 넘기다 보면은 그 상수 k를 이렇게 남겨둘 수도 있는 거잖아. 요거는 반드시 는 0일 때만 가능한 거. 는 0일 때. 알겠지? 는 0일 때는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부호가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자, 아래 그림처럼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다. 그러면은 반드시 서로 다른 세 교점을 지나게 함수가 그려질 거거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씁시다. 극대극소가 반대부호다. 서로 다른 세 실근. 만약에 0이 되는 게 있다. 이 그림처럼 극대가 0이던가 극소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극대극소가 만약에 같은 보호다.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게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지금 최고창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이긴 하지만은 뒤집혀서 최고창이 음수로 나와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고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3차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두 가지 개형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삼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실근과 두호근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두 경우 다 근이 몇 개가 나온다? 실근이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실근이 하나만 나온다.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얘기지. 삼중근은 사실 실근 3개가 겹쳐져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부등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지를 따지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변을 만약에 함수로 만들었을 때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항상 요 x축보다 위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 항상 위에 있는지. 자, 그거를 확인해 주시려면은 우리 이 3차 함수의 어떤 부분을 봐주면 됩니까? 최소값을 이제 봐주면 되죠. 최소가 우리는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최소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최소만. 자, 얘도 이제 반대로 fx가 항상 더 x축보다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최대값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최대값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값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을 때를 한번 좀 볼 건데, 제한되어 있을 때. 자, 이번엔 x가 a보다 클 때를 이제 볼 거야. 어떤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약에 그려지는데, 우리는 만약에 a를 한 요 정도쯤으로 끊어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그 구간에서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최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최소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시면 되는 것이고, 최소가 0보다 크다. 라는 걸 보이시면 되는 것이고, 최소가 0보다 크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최소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는 함수가 증가하고 모임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그러실 때, 만약에 a를 한 요 정도쯤으로 잡자. 요 정도쯤으로.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함수가 증가할 거야. 그리고 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을 그래도 봐주긴 봐줘야 돼. 가장 밑에 있는 점은 뚫려 있으니까 저기가 최소 값이니 저기가? 아니죠. 하지만은 어찌됐든 가장 밑에 있는 점의 함수 값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최소는 아니지만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확인을 하긴 하는 거야. 확인을 하긴 한다. 확인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이고, 확인을 하기는 한다. 확인을 하기는 한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내용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거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많이 얘기를 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에 나오게 되면은 요 표현을 조금 좀 잘 써줘야 될 수도 있어. 표현이 그 서술형에서 깎일 수도 있거든. 표현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x를 위치라고 하면은 그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 요겁니다, 요거. dt분의 dx가 아니라 dx dt. 위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지. 분수는 아니야, 저거는. dx dt라고 읽어줘야 돼. 얘는 이제 뭐라고 읽고 얘는? dv dt라고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는 위치 미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거 속도의 부호를 보면은 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었죠. 보통은 x축의 양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x축의 음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이제. 그 연직 위로 쏘아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위쪽 방향이 플러스고,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 음수면은 음의 방향,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운동반이야. 빠질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인데 어떤 뭐 물체나 도형이 있어가지고 그 놈의 길이의 변화율,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 길이를 이제 시각 t로 이제 미분을 해준 거. dl dt. 그 다음에 넓이는 ds dt, 부피는 dv dt.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를 한번 좀 보자. 필수의 제를. 필수의 제를 보시면, 자, 오늘 볼 필수의 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하시면서 사실 대부분 봤던 유형들이어가지고 아마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 드림 프린트 있죠? 그것들은 한번 같이 확인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항상 꼭 나오는 유형이야. 항상.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항상 하나는 나옵니다. 어떤 그 3차함수, 4차함수와 서로 교점이 뭐 몇 개가 이제 나온다라는 이런 유형 항상 나오거든? 자, 1-1번을 먼저 보시면은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두 함수를 이제 같다라고 식을 쓰시면은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9야. 근데 사실 이렇게 식을 쓰면은 지금 이 두 함수를 그리기가 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교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적절히 이제 이항을 이제 해줘야 돼, 이제. 자, 이제 나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수는 다 날립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놓습니다.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볼 거야. 얘 전체와 k의 자리를 바꿔.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제 우리는 요 3차 함수와 요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k를 넘기는 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미지수가 없으면은 요거 완벽하게 함수를 그릴 수가 있잖아. x축, y축 정확히. 그 다음에 상수 함수 y는 마이너스 k만 찍 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는 서술형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서술형이 두 명밖에 없구나. 세일고 서술형 없어? 여기는 단답형이니까. 여기는 항상 서술형.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고사 때는 나오니까. 그치? 그치? 자. 근데 너네는 근데 이 3학년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 보니까. 작년 시험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자, 봅시다. 서술형이 나오면은 이거를 fx라고 둬야 돼, fx. 그래서 얘를 fx라 하면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 쟤를 fx라고 둬야 돼. fgh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 이제 0되는 x를 이렇게 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0되는 x는 이제 마 2하고 1로 나올 겁니다. x가 마 2하고 1로 나올 거예요, 이제. 부호 변화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인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모르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두 개여야 되는 거잖아. 교점이 두 개. 자, 3차 함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극대를 지나거나 아니면은 극소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마이너스 k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이것도 잘 봐야 되겠지? 플러스 k라고 부호 잘못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럼 결국 이제 그 마이너스 k라는 거는 극대 또는 극소여야 하니까 그 값만 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값만. 극대 값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는데 몇 나옵니까, 이거? 마이너스 넣어주면은? 마8. 몇? 1 나오네? 그 다음에 이거 1 넣어주면은 이게 2분의 25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 나오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k라는 놈이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25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k를 역으로 구해주시면은 요 두 가지로 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번째 거는
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건데, 자, 요 방정식이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도 되거든요. 크게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원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은 그 극대 극소 점을 먼저 찍어. 자,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야. 마이너스 2,1을 한 대략적으로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마이너스 2분의 25를 먼저 찍으시고, 얘가 이제 극대, 이런 모양. 얘가 이제 극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토대로 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y절편 신경 써야 돼. y절편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쪽에 y절편 이제 형성해 주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y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5, 극대는 지금 1. 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근이 음수 1개, 양수 2개로 나와줘야 돼. 자, 요 근은 y절편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y절편 쪽. 저 마이너스 k를 이제 어떻게 그어야 저 상황이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일단 최소 근은 3개가 있는 거니까 극대극소 사이를 지나야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상황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그어줘야 됩니까? 네. y절편 이 아래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은 음수 1개, 그 다음에 양수 2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y절편 지나는 순간까지 가능한 거 맞니, 여기? 그러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죠? 요 사이를.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놈이?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저 마이너스 2분의 25와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음수 곱해서 k의 범위를 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답이 개수 3개가 되겠고, 3개. 문제에서 반대로 음수 2개, 양수 하나다 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요때 맞니? 요때 1과 마이너스 9 사이가 되겠지. 그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었고 자주 보는 유형이죠. 시험에 꼭 하나는 나올 것이다. 네, 하나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사실 연관된 유형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실 1-1, 2, 3이거든요. 이제 난이도는 뭐 사실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이제 1-1번은 이제 요건데, 요게 우리 아마 여러분들 숙제로 뒤에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내가 숫자를 좀 살짝 변형해 놨어, 그거를. 자, 요거 이제 문제 다 푸셨습니까, 이거? 푸셨습니까? 난 이거 한 번에 맞았다, 손. 한 번에 맞았다. 저희가 모든 실근으로 해가지고 모든 실근? 저도 모든 실근으로 봤어요. 모든 실근? 음의 실근이 아니라? 네. 자, 요건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일단은 저 마이너스 2k를 넘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자, 이거 좀 풀어보셨으니까 한번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좀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얘가 이제 풀마 2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풀마 2. 그럼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2와 2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 부호변화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은 나오긴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 근데 이제 이런 음의 실근, 양의 실근 따지는 거는 좀 정확히 그려야 돼.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정확히 그려보게 되면은 조금만 밑에 요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마이 나오면 뭐 나오니? 마이 나오면 38. 마이너스 2,38. 2 나오면 뭐 나오니? 6 나오니? 2,6. 자, 요 극대극소 점을 좀 확인해서 저걸 토대로 한번 좀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위쪽으로 좀 그리고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이제 38.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6.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몇이니? 얘가? 22니? 22? 네. 자, 문제는 이제 음의 실근의 개수를 k의 값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음의 실근의 개수. 음의 실근의 개수. 그러면은 이제 k가 만약에 이제 1, 2, 3, 4 올라가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수함수가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k가 이제 20일 때까지 확인하는 거니까 요 20개의 상수함수를 그어서 음의 실근이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는 거지. 음의 실근.
자, 그러면은 음의실근 y는 2, 4, 6 요런 거 그을 때 뭐 y는 6은 이렇게 그어지는 것이고 2하고 4는 더 밑에 이렇게 그려지지. 2하고 4는. 그러면 음의실근은 지금 몇 개씩 나오니까? 음의실근은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우리 요거를 y절편 지날 때까지 한번 좀 확인해 보자. y절편. y절편까지는 한 개 맞니? y절편 요 순간까지는 음의실근이 하나니까 k가 이제 1에서부터 이게 k가 11이면 얘가 이제 22니까 1에서부터 이제 11까지는 이제 음의실근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오, 잠깐만, 여기 지금 함수를 f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는 사실 g로 쓰는 게 맞네. 다르게 쓸게요, 다르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대로고 얘는 이제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이거 한 개. 자, 그럼 11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몇 개? 두 개. 근데 이제 어디까지 두 개이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38은 K가 몇이야? 19. 그러면 그보다 밑에는 교점 두 개 맞니? 교점 두 개? 그럼 18까지는 두 개일 거고, 19일 때는 딱 요 점 하나, 20일 때는 이제 빵개라고 봐주면 되겠다. 다, 뭐라고? 서로다님이라고 안 했는데 두 개지 않나요? 어디요? 음의실근의 개수. 음의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 음의실근의 아니었어. 개수가. 서로 다른 음의실근의 개수? 라고 안 했으니까 어. 두 개 된다 이거죠. 여기가 이제 두 개. 드는 생각. 갑자기 드는 생각. 예전에 요 얘기를 했었지, 중간 때도. 그치? 이게 사실 좀 표현은 사실 명확하긴 해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서로 다른 이라는 게 들어가긴 해야 돼. 서로 다른.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따지는 문제는 지금 우리 고2 내신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1학년 때는 나올 수 있는데 2학년 때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 왜 나와요? 1학년 때 이제 그 요거 배우는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뭐 이런 단어는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뭐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를 이제 같다라고 해서 풀어라. 이제 요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의 기초가 되는 게 수학 상에 있거든. 그게 있는데 그거 배울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어렵게 나오는 데는 저런 것까지 막 치사하게 막 물어봐요. 예.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근데 다행히 여기는 안 나왔어서 작년에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아. 서로 다른 음의실근의 개수로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서로 다른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요게 맞지? 요게? 예,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예, 그럼 얘가 이제 11, 14, 26 나오나?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최대한 너네를 좀 괴롭히고 싶어서 최대한 좀 꼬아서 냈어. 최대한. 뒤에 아마 너네 숙제하다 보면은 요거 거의 비슷한 거 있을걸? 비슷한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1은 괜찮은데 1-2에서 뭔 소리인지. 1-2. 아, 이게 뭔 개소리지? 쉽지, 이제. 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나이 합성원적으로 처음에 몸을 풀었다고 그랬어. 자, 1-2번. 자, 요걸 좀 먼저 볼까? 아니면 뒤에 쉬운 거부터 먼저 볼까? 어떤 거부터 할까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차근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앞에서부터? 네, 요거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죠, 이제. 참고로 요 필수예제 요 1-2번 하고요. 필수예제 1-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고, 얘는 작년인가 재작년? 9월인가 6월 평가원 문제고요. 몇 번인가요? 가장 어려운 30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재작년 3년 전 수능 30번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 30번. 평가원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죠? 야, 문제 봐봐. 이게 30번이야. 간단해 보이잖아. 조건이 생각보다 적어 보이잖아. 근데 이제 30번이야. 아니, 이거 계산 이상의 부분인데. 일단은 좀 더 쉬운 거부터 보려면은 둘 다 비슷한데? 네, 이거부터 보자 그냥. 일단은 요거 3차 함수인데 요거 좀 시도하신 분, 맞으신 분? 시도는 했으나 맞지 못했어. 4차원 됐다. 아니 이거 미음을 잘 보라고, 미음을. 이거. 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아까 두 개인 상황이 어떤 상황? 그 극대나 극소가 접하는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극대가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소가 접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이 표현을 한번 봐봐. 갑자기 막 이딴 식으로 막 괄호 안에 또 넣어놨어. 저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거잖아. 3.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봐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요 접하는 그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안 접하는 그 좌표를 베타라고 일단 두면은 일단 식은 일단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최고차는 모르니까 K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식은 일단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가적분을 한번 좀 해제를 해보자. 해제. 자, 무장 해제 해보자. 저거 뭔 소린가. 저 방정식이 성립하려면은 내가 당연히 그 교점의 x좌표를 지금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나조건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나조건에서 fx-fx가 0이라는 거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이제 모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알파면 되는 거 아니니? 알파? 그러니까 x-f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면 되는 거 아니야? 베타? 요거 아니니? 요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적절히 이항해주게 되면은 fx는 x-알파가 되는 거 또는 fx는 x-베타가 되도록 하는 자, 요 놈들의 총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라는 의미지. 요 놈들을 만족하는 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좀 봅시다. 일단 fx는 내가 일단 뭐 정확히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놨어.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함수 fx는 알파를 넣으면 그 함수값이 0이죠. 얘는 알파를 대입하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넣으면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알파, 0을 지나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 x-베타가 뭔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요 점을 지나는 함수 아니야? 둘 다. f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1차 함수도 요 점들을 각각 지날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 1차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리기는 할 건데 요 x-알파를 좀 위의 케이스에서 그려보자. 이거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1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점이 무조건 3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여기만 해도 벌써 교점이 3개 안 나오니 이게? 그림 구조상. 여기 지금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지나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 교점이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가 생기죠? 더군다나 지금 얘도 고려 안 했잖아. 얘도 사실 고려해보게 되면은 이 베타, 0을 지나긴 하는데 이때는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이 접선의 기울기도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 기울기가 1인 거를 직선을 그을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 1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니까 이 1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아니 뭐 이렇게 뭐 지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교점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교점이 하나 더. 아까 거 확실하게 3개 있고 지금 최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위의 케이스는 최소 교점이 몇 개 이상? 4개 이상인 거야. 4개 이상. 3개가 안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3개가 안 나오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밑에 케이스를 확인해봐 돼. 밑에 케이스. 자, 이제 이런 모양일 때는 자, 알파, 0.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1차 함수 그릴 건데 확실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여기도. 근데 얘도 똑같지 않나, 얘도? 보시면은 교점이 얘도 3개가 나오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또 x-베타를 또 그어야 되잖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어지는지 몰라요, 이거. 뭐 이건지 알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이상이 되는 케이스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 둘은 안 되는 케이스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뭘 하나 놓쳤는데? 일부러 하나 내가 놓쳤는데? 뭘 놓쳤을까? 삼중근. 일단 가족권 때문에 안 돼. 극대극소 무조건 있어. 어떤 케이스일까?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해봐야 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이거는 안 되는 모양이고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고려해야지. 양수, 음수 다 고려해봐야지. 그럼 그것도 이제 이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것도 해줘야 되는구나. 다 해야지 이거. 다 해봐야 돼. 알파, 베타, 알파, 여기 베타. 다 해봐야 돼. 그럼 요거 알파 쪽 확인해 보시면 자 기울기가 1이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지나는데 여기가 뭔가 좀 애매한데 여기가? 애매하지 않나? 이게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막 접하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접하게 이렇게. 아니면은 또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 사이를 지나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얘도 이제 봐봐. 얘는 이제 요 베타 콤마 0 지나는 1차 함수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하나만 지나나? 여기는 확실하게 그래프 모양상 여기는 확실하게 하나인데 여기는 한 개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지. 여기는 확실하게 한 개, 여기는 한 개 이상. 그러면은 세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세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 이제 알파 콤마 0 요거야. 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긋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않나? 얘도 이제 위에 그림이랑 똑같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지나는 거고 갑자기 굴절돼 버렸네. 자 다시.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니면은 또 관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점이 3개가 나오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3개로 무조건 상황을 만들어야 돼. 3개로. 여기서는 확실하게 하나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줘야 될까?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돼. 반드시 교점. 네. 그래서 총 교점이 몇 개인 거? 총 교점이? 3개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총 교점이 3개구나.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모양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한 거야. 이것도. 위안에 둘 다 가능하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요걸로 해주는 겁니다. 요걸로. 요 정보들로 확인해 주는 거야. 요 정보들로. 저 정보들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접하는 상황이긴 해야 돼.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 상황을 보시니까 F1이 4고 F'1이 1이다라고 나와 있어. F1이 4, F'1이 1.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 F'0은 1보다 큰데 F'1이 1이다.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저걸? 기울기가, 봐봐, 0일 때는, X가 이제 0일 때는 기울기가 1보다 큰데, X가 1일 때는 기울기가 딱 1이잖아, 1. 그러니까 X가 지금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좀 줄어들었죠. 그럼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도 찾으셔야 돼, 여기서. 그럼 뭐, 어디서 찾으라는 거지, 저걸? 그냥 이거 위에 쪽, 위에 케이스에다가 첫 번째 F는 하고 F'1은 1이면은 저 F'1이 1이라는 거는 저 X는 X-알파랑 접한다는 소리잖아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근데 제가 1,4라면은 0보다 기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저기 알파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는 곳이 1,4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4다? 네. 이거 여기가 1,4인가요, 이거? 여기가 1,4니? 왜 그게 1,4예요? 여기 1,4니? 잘 생각해보세요. 1,4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되나? 여기서는 1,4 안 되니 이거? 그래? 일단은 봐봐. 일단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지금 F1이 4고 F'1이 1이야.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잖아.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일단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1이 되는 상황. 주황색으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접할 때는,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1이지. 이 점에서. 그런데 사실 여기 아래쪽도 가능하지 않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 가능하지 않나? 어디요? 저기 아래. 여기 살짝 아래. 어디 아래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1인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여기. 여기도 가능하지 않나? 여기도? 네.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함수가 그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접선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은 여기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 여기도 기울기가 1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왜 안 될까? 기울 0에서 예, 여기가 만약에 이제 1컴마라고 만약에 가정해주면은 x가 0일 때에는 기울기가 1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1보다 더 기울기가 클 수가 없어요. 더 작은 부분 아니야, 얘가 이제.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 접점이 이제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접점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얘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제가 이제. 그럼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1,4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1,4다.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그럼 안 되나? 요거는? 저거는 1컴마잖아. 음수잖아. 그쵸. 애초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1,4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데, 1,4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얘가 지금. 예,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양수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F'1이 지금 이제 안 맞으니까 요건 애초에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요 케이스로 이제 우리는 봐주셔야 되고, 요 접점의 좌표가 이제 1,4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1,4구나. 그러면은 이 접점은 요 1차 함수도 지나는 거니까, 저 1차 함수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이제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가 마3 이렇게 나올 거야. 알파가 마3. 알파가 마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알파가 마3.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시 좀 깔끔하게 좀 그려볼게. 자, 이제 여기가 사실 또 알파였잖아, 여기가.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마3이라는 것이고, 마3.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3이 되면서 이제 1,4를 이제 지나니까 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3의 제곱.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식을 일단 하나 세우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요 베타는 지금 아직은,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일단은 쓸 수가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힌트로 좀 주어졌던 거는, 여기 지금 1,4를 이렇게 지나는 거냐, 1,4를. 그러면은 여기에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고, 미분에서 1 넣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 1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1. 그렇게 세우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식을 세우는 건 뭐냐면은, 요거야. 왜냐면은 지금 요게 근이 1이 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도 근 아니야, 알파도 근. 애초에 지금 이 3참수랑 지금 요 x-알파가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는 그냥 지나는 점이잖아, 알파에서 지나는 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애초에 저거를 다 좌변으로 넘겨준. 자, 알파는 지금 이제 마3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걸 다 좌변으로 넘겨준 요러한 3차 식을 k 하나 쓰고, 1에서 접하니까 x-1 제곱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3, 요거 이제 알파에 대한 그 지나는 거 식을 이제 요렇게 써보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라는 거지. 요렇게 써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에서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정보 이용하면은 k가 나올 거야. k가 f'1은 1. 이거 이용하면은 k가 뭔가 나오겠죠? 그렇게 풀면 되는 것. 네. 어려워요. 문제가 갑자기 확 많이 어렵죠, 근데? 문제가?
근데 이게 내가 너네 여러 학교들 내가 그 내신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요 문제는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요 문제 변형을 본 적 없는데, 요거는 나왔었어. 어디 뭐 학교에서 나왔었어. 세이고예요. 아니야. 부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었어. 야, 뭐만 하면 다 세일고가 아니고. 어? 정명호.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근데 물론 학교 선생님이 언급은 하셨을 것 같거든? 아, 이제 뭐 프린트 이제 요거 딱 주고 여기서 나온다 해서 그게 여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 우리는 안 주지? 우리 반 공지는 안 해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어. 요거는 좀 어려운 유형이었고.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이제 쉬운데, 얘가 이제 좀 더 쉬운데,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 이제 아까 문제랑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뭐냐면은, 일단 교점이 두 개네. 교점이 두 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인데, 이게 이제 저 fx는 x, 그 다음에 이제 fx는 마이너스 x. 자, 각각의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 두 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좌우변을 함수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함수로. y는 x를 한번 좀 그어보시고, y는 x. 이렇게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 또한 똑같이 한번 그려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모르는 3참수를 좀 그려줄 건데, 우리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그려줘야 되잖아.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3참수가 이제 교점이, 다시 어떤 3차 방정식이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무슨 상황? 이게 접하는 상황이야. 원래 는 0일 때는 x축이랑 접하는데 는 x, 는 마이너스 x일 때는 요 기울기 풀만 있는 직선하고 접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그림을 이게 잘 한번 짜봐야 돼,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저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또 요 조건을 또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저 밑줄 친 게 굉장히 강력한 힌트야. 왜 그럴까? 예.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기울기가 1이래. 근데 요 y는 x도 기울기가 1이잖아. 무슨 의미? 여기서 접한다는 의미야? 여기서 접한다. 응? 1,1이 더, f'1이 1이죠,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요 점을 지금 진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이거 머리를 한번 싸매봐야 돼, 이거를. 머리를. 뭐, 나오니? 머릿속으로 그리시니? 손으로 한번 그려봐, 손으로. 손이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요요한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으로?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조건을 이게 만족을 시키려면은 사실 원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원점에서? 접해요. 접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일단은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림이 여기서 접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이거. 이렇게. 너무 저것은 야, 원래 이렇게 그려져, 함수가, 3참수가. 아니 저거 너무 그래요. 됐지? 기울기가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접시면서.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를 그냥 생각해주면 돼. 이게 무조건 1에서 접한다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 이래서 접한다고 풀고 있어서 안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이래서 왜 접해? 그러니까 F'1은 1을 보고, 얘랑 그러면 뭔가 1에서 접하지 않나? 라고 이제 오해한 거. 일단은 이 문제의 상황을 만족시키는 fx가 딱 요런 모양밖에 안 돼, 일단. 요 모양밖에. 요 모양밖에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는 원점에서 접해야 되거든, 무조건 상황이 이제. 그러면은 F'1이 1이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여기하고, 여기잖아, 여기. 한 요 정도쯤이잖아, 요 정도쯤. 여기가 1이라는 거야, x좌표가. 한 요 정도? 얘랑 평행한 접선? 한 요 정도쯤이 이제 기울기가 1이라는 겁니다. 한 저 정도? 한 여기 정도? 기울기가 1인 접선. 자, 일단 상황은 일단은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성 계산이야, 이제. 계산.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식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fx가 y는 x랑 원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저 fx-x라는 거는 나 최고차항기수 모르니까 k라고 쓰시고 자 원점에서 접하니까 x제곱이라고 쓰시고 또 다른 요 한 점을 이제 a라고 접어서 x-a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저 fx 플러스 x 있죠. 이제 요 놈하고 이제 따지는 건데, 요 놈하고. 일단 여기서 fx를 좀 구해주시면, 이제 x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하기 x에 대한 식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여기다가 x만 한 번 더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x-a에 플러스 2x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요 방정식 있잖아요. 요 방정식. 요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제 뭘 따지는 방정식이냐. 분동식 fx랑 요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그 교점에 대한 거를 따지는 방정식이란 말이죠, 얘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까? 여기서. 미분을 하기 전에. 그죠? 무슨 교점? 저거 그죠? 저게 뭔데, 저거? 저거. 그, 저 그래프? 저거 이게, 그죠? 요게 지금 접하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라는 근을 하나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중근을 또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니까, 얘가 마침 또 x로 묶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묶이는 것인데, 예, 얘가 이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진다라고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어. 판별식이 0이구나. 그 다음에 또 세울 수 있는 거는 저 F'1은 1 있지. 저거까지 식 세우면 끝나요, 이제. 여기 이제 1번이고, 2번은 이제 여기서 넘어와서 이제 F'Il은 1. 이 두 식을 이제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KA가 아마 둘 다 나올 거야, 이제. 분수로 아마 조금 나오긴 할 건데, 그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 계산만. 그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 계산만 해주면 된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자, 어떤 4차함수 주고, 그 다음에, 잠 2-1번이 아니지? 2번. 2번을 먼저 해야지. 자, 다시. 자, 다시 2번을 보자, 빨리 해주세요. 2번을 보자. 2번을 보자. 자, 2번을 보자. 컷. 편집점. 자, 편집점. 자, 2번을 보자. 그래. 슬레이트, 너가 쳐. 하나, 둘, 셋. 다시 2번을 보자, 빨리 하세요. 2번을 보자. 자, 일단 보시면, 자,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실 건데, 저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된다. 그게 이 함수를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뭐라고? 그리에요? 그리에요. 네. 저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제 fx라고 이제 한번 두고, x 내제곱, 플러스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미분을 그 함수를 그리려면은 미분을 이제 해주셔야 되니까, 예, 미분까지 좀 해줍시다, 미분까지. 0되는 x도 한번 구해보세요. 0되는 x. 구해보시면은 4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미분에서 0되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네, 이제 4차함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이거?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자, 근데 이제 A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A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 그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 요거 값을. 자, 값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저 y는 a라는 게 항상 이 4차 함수의 최소값보다는 a가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a가 더 밑에. 그러면 도대체 몇을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냐? 1을 대입해야 되냐?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간격을 조금 더 넓으니까 되냐. 이게 대략 100%는 아니고 추측. 이렇게 그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예쁘다. 그게 이쁘다. 예. 층에서 간격을 주는 걸 조금 마이너에 나온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자. 예,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뭐 요란해, 이렇게? 왜 이렇게 요란해? 바로 밑에 있네. 자, 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더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니, 얘가 이제. 그지? 간격이 더 멀리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어 보시고, 혹시나 해서 뭐 1도 이제 넣어 보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32니, 이거? 네. 그 다음에 1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0 나오나, 이거? 0? 나와요. 밑에다 넣네? 자, 위에다가. 자, 이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는 저 A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라고 해서 정수 A의 최소 몇이야? 최대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2-1번을 이제 보시면 2-1번 하나 더. 자, 이제 2-1번 보시면은 이게 좀 옛날 기출, 라떼네 기출이야. 좀 옛날 기출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문제가 나오면 막 난리나. 왜 난리 날까? 너무 쉬워서. 네, 너무 쉬워서 난리나, 이거.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은 fx가 어떤 4차 함수라고 주어졌는데, x제곱에 x-1에. 그러니까 쌍중들을 가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쌍중들을.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되는 상황. 가운데는 뭐 계산 안 해도 1이 나오게 된다는 거는 대칭이니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거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요거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 적당. 네, 접방? 예. 요거 일단 해결하신 분 손? 예, 오케이. 보시면 어떤 함수는 항상 그 x가 t일 때의 접방 아니니 이거? x가 t일 때의 접방? 정확히는 이제 t, ft에서의 접선이라고 이제 봐주면 되는 거 아니니? 접선? 예. 예. 접항이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t가 0과 2 사이라고 지금 애초에 x가 지금 0과 2 사이죠. 지금 x가 0과 2 사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저 t, 저 접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 x는 0과 2 사이니까 요 범위고. 자, 지금 요 식은 접선이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접선이 항상 더 위에. 그러면은 접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뭐 1회소의 접선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위에 그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살짝 기울어진다고 해도 뭐 이런 식의 접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자, 얘도 분홍색 접선이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좀 봐줘야 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요 정도쯤에서 접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접선이 더 밑에 있으면 지금 안 되죠. 접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어떤 상황이어야 접선이 더 위에 있을까? 이 고민을 해줘야 돼. 이 고민을.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변곡점 얘기를 좀 해보면 4차 함수도 변곡점이 있겠는데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이 바뀌게 되는 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관통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관통해서? 그죠? 아이 졸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관통하게 되면은 접선이 더 밑에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최소한 변곡점보다 더 위쪽을 뭔가 지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t의 경계를 찾아야 되잖아. t의 경계. 저 경계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될까? 변곡점. 변곡점에서 변곡점? 변곡점에서 변곡점? 다 끝에서 변곡점은 지금 여기 내려가는 이 접선이 더 밑에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끝을 지나면서 변곡점 위. 위.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요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근데 너무 위로 올라가서 한 요 정도쯤 접점 잡으면은 요거는 또 너무 잘 되지. 그러면은 너무 잘 되잖아. 변곡점 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냐. 0에 더할게요.
네, 요 점에서의 접선일 때를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봐야 돼. 이때를 생각해봐야 돼. 이때. 근데 이게 좌우대칭이니까 여기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의 접선일 때를 생각해봐야 돼. 접선일 때 이렇게. 접선일 때. 접선일 때면은 지금 이제 접선이 항상 더 위에 형성되는 상황 맞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에는 뭐 접점을 한 여기 정도라고 잡을게. 접점을 요 2점 정도로 만약에 잡아주시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어떻게 접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뭐 접선을 이제 뭐 아까 뭐 이렇게 긋는 것도 있었고 살짝 더 위에 뭐 극대를 지나게 그럴 수도 있고 요 사이를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사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이를 이제 지나야 접선이 항상 더 위에 있다 모양 자체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접선이 항상 더 위에 있다. 0일 때부터 이제 0.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는 그 접점에 그 x 좌표를 t라고 이제 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저 답은 pq라는 게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p가 되고 여기가 그러면은 q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접점이 x 좌표니까 이때가 p, 이때가 q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저보다 좀 더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왼쪽에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왼쪽에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될걸? 내려가게 될걸? 0보다 근데 0을 지날 때 그게 P인 거 어떻게 알아? 봐봐. 지금 이게 변곡점이야,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야. 관통하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여기서의 접선이야. 요때.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봐. 안 돼요. 얘가 접선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뚫고 지나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된다. 근데 더 위로 접선이 형성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 더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요 0,0에서 이 곡선에다가 그어버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일반적인 풀이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0,0에서 이 함수의 그은 접방, 2,0에서 이 함수의 그은 접방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요 접점 하나만 알면은 요 차이가 여기랑 똑같을 거야. 대칭이어서. 그러니까 여기만 사실 구해주면 돼요. 여기만. 그래가지고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좀 세워주기 위해서 미분을 또 해보시면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2x, x-2, x-2 플러스 x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2x, x-1, x-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가 이제 4로 끄집어 나올 것이고 4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면은 접선의 식을 세워주시면은 접선 일단은 그 t 접점의 좌표 t에 이제 대입해 주셔가지고 4t에 t-1에 t-2 x-t 플러스 ft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원점 좌표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원점 좌표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점을 지금 지나는 상황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니까 요거 이제 대입해주시면은 요거 이제 날락하고 뭐 전개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뭐 해봐야지. 근데 이제 좀 요령있게 좀 해보면은 뭐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잖아. t제곱 t-2 t제곱 t-2 묶을 수가 있잖아. 눈을 크게 떠. 눈을 크게 떠. 제가 수시를 해서 어? 뭘 뻔히 보이는데 못 투시를 해. 자, 보면은 마이너스 4t 제곱에 t-1에 t-2 인수분해 하면은 바로 나오지 않니 이거? 굳이 이거 전개해야 되니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니? 최대한 정리를 해라. 인수분해 해라. 거기 다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 분수는 통분해라. 약분이 되면 약분해라. 그 다음에 최대한 묶어라. 내 10개명과 똑같은 거야. 10개명. 자, 그러면은 이제 t제곱 t-2로 묶어. 그래, 동계명. 자, 그래서 요거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 다음에 t-2가 이제 하나가 이제 남아서. 자, 여기는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기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가 3분의 2가 나올 거야. 아하, 3분의 2구나. 3분의 5.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3분의 2 차이 나고, 여기도 3분의 2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는 3분의 2고, 여기 3분의 4네. 빼주면은. 이게 PQ야, 이게 PQ.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PQ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면 되고. 나도 보내줘. 자, 선생님 이거 나중에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동기명 다음에 동기명 달아줄게. 10개 자. 딱 하면은 이제 네. 이렇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지. 시험 전 더 있어. 준비해야 할 동계명. 그렇지. 선생님 자, 너무 자. 귀여워요. 그거? 맛돌이지. 맛돌이들? 그 편의점 어디를 가든 다 저런 게 이제 요새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는 약간 말 잠결도 요즘 없이. 요즘 어? 아니야, 아니야. 3mm 그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실 이게 GS25 가도 이마트 24 가도 저런 게 있어 다 보면은 저런 게. 걔네들이 아예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종류별로 내가 다 먹어봤어 편의점에 있는 거. 근데 나는 갈 때마다 다 쌓여 있던데. 근데 애들이 막 없다고 하더라고.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 중에서는 옥수수는 조금 호불호 갈리고. 왜 호불호가 갈려? 옥수수. 그냥 뭔가 맛이 뭔가 조금 느끼해서 나는 사실 느끼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옥수수는 조금 더 옥수수는 호불호 있고 그나마 근데 가장 맛있는 거는 그 GS25에서 그 근데 이거 혹시 아까 흰 생크림이 있어. 어? 아까 기회가 없던 거예요? 한 7시쯤에? 그 흰색. 그 GS25에서 그 흰색 생크림이 있는데 걔가 되게 맛있는 게 그 밑에 딸기잼이 좀 버무려져 있어. 딸기잼.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저렇게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딱 저렇게 생겼어. 딱 연세 우유예요? 연새우유는 아닌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보면은 딱 저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어. 그리고 또 물류 들어오는 어. 시간에 딱 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딱 근데- 진열해놓고 어. 가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나는 몰라. 우리 집 근처겠지? 들어오거든요. 쌤혹시 근처에 있어요? 그래? 편의점 그게 10시쯤에 계속 들어와요. 10시, 11시. 10시쯤에? 뭐 내가 그걸 맞춰서 가는 건 아닌데 있더라고 이제. 가면 시간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봅시다 이거. 자 3번. 필수제 3번. 선생님 연세대에서는 우유가 유명해요. 왠지 우유. 그냥 뭐 거기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죠. 연세대 거기 연세대 어. 삼육 두유도 있잖아. 삼육 두유. 삼육대, 삼육 두유 이런 거. 상대가 네. 네. 자 봐라. 자 3번. 쉿. 자. 쉿. 자 보자. 자 3-1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제한된 범위.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지나갔어. 네. 그동안 이제 어려운 것만 지금 한 4개 거의 연속적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쉬운 거밖에 안 남았다. 네, 마지막 이제 힐링을 하고 갑시다, 이제. 자, 보시면 3-1번은 요 제한된 범위에서 요게 보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 번씩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보고, 네, 이제 그 고된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제. 이제, 뭐예요 저거? 예, 마이너스 9x 플러스 7. 그래서 이제 fx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좌변으로 잡아 두시고, 미분해 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한번 좀 미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0 되는 걸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게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거 이제 가려고 한다. 아이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y라고 3일 때 우리는 그래프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구나. 근데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를 보고 있어.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그러면 우리 이제 비율 관계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제 비율 관계로 좀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들을 이렇게 좀 그어주시다 보면은 선들을 그어보자. 이렇게 이제 그어질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간격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가 1이고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 예, 5하고 마 3인데 마 2부터 우리가 보려. 마 2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라라는 얘기죠. 쭉 보라.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림만 봐도 최소가 여기 3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일 때 값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 해보면.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결국에는 k보다 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k는 그냥 범위로 마이너스 2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따지는 건데 비율 관계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사실
그 웬만한 다른 애들도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야. 비율 관계. 이렇게 풀으라고 다 알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뺏겨가지고 막 다 풀고 있으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풀어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담임쌤이 저걸 알아버려서 안 나올 것 같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x가 1 이상일 때 저걸 한번 풀어봐라. 자, 이게 조금 너네가,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 제가 밑에 있는 게. 위에 거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얘를 이제 fx라고 이제 만약에 두시면은 미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이게 뭐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다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거 판별식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얘 판별식이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증가하다. 증가하다?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4분의 1. 자, 근데 이제 얘는, 굳이 뭐 이거 최소값 찾을 필요 없기는 한데, 완전 제곱식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모양 자체는 증가하는 모양 아니야, 이거. 증가하는 모양. 굳이 그 기울기의 최소가 되는 걸 찾고 싶으면은 뭐 완전 제곱식 해주면 되는데, 예. x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잖아, 이거, 우리. 여기 4분의 1이야. 굳이 뭐 의미는 없는데, 자, 그런데 x가 1 이상일 때를 이제 보는 거니까 한 요 정도 좀 잡고 여기를 보는 거 맞니? 여기? 여기를 봐주시는 거니?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값이 결국에는 최소로 생각해서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얘가 이제 몇이야 이제? 5, 7, 2분의 11인가요 이거? 네. 2분의 11이 더 커야 된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1이 더 커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은 무조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 지점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돼. 가장 낮은 지점. 알겠지? 가장 낮은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낮은 지점. 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진짜, 뭐라고? 재밌는 거? 네. 일단 요 단어는 절대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요 단어에서 틀리면 뭐다? 멍청이.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틀리면 안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속도가 속도 이제 유형인데 위치가 주어졌을 때 위치식이 주어졌죠? 네. 그쵸. 이제 1일 때 속도 주어지고 2일 때 가속도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t가 1일 때 v가 이제 몇이야? 6? 그 다음에 t가 이제 2일 때 가속도가 이제 마3이다. 라는 거죠, 이거. 자, 우리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미분이기 때문에 3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겠고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미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6t 플러스 2a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죠, 이제? 대입만 해주면. 그러면은, 네, 끝납니다, 그냥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만 하세요, 계산만. t는 1일 때 3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6. 그 다음에 이제 t는 2일 때 12 플러스 2a가 몇이야? 제가 이제 마3이다 해서 여기서 a, b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어려운 거 없죠, 이거? 네. 틀리지 마, 이거. 틀리지 마. 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필수예제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죠, 5번. 지면에서 35m 높이에서 쏘아 올린다.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사실, 그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지? 네, 하실 분. 네? 저는 틀리고. 근데 내가 아까 이 단어는 절대 틀리지 말라고 했어. 예외. 안 돼, 그런 거 없어. 저 물리를 안 배워서 모르겠어. 안 돼, 안 돼. 나? 전성. 오케이? 아이, 잠깐만. 얘기하지 말자, 이걸 이제. 알려줘요? 나? 물리에서 이걸 알려줘요? 물리에서 알려주니, 이거? 그럼 당연하겠지, 물리를 이거 하는데. 당연히 이거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저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높이에 대한 모싱을 알려주진 않고 그냥 속도가 높고 그것만 변이, 이동거리,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자 이제 일단 보시면은 위치식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3초 후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일단은 3초의 최고 높이라는 거는 최고 높이에서는 이제 잠깐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속도가 0. 예,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속도가 0이다 이용을 해주면은 A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T가 3일 때니까, 예, T가 3일 때니까 15가 나오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요걸 다 알 수가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짜라락 이제 풀면 된다, 문제를. 그럼 A는 이제 15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5초일 때 높이, 처음 던졌을 때 높이, 이거는 그냥 대입해보면 되긴 하는데, 5 넣어서의 위치랑, 이거 처음 던졌을 때는 T가 몇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0일 때 얘기죠? 그러면 이게 5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 굳이 안 넣어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3까지 올라가서 6초가 되는 응.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던지는데? 여기서 던지는데? 대칭. 사실 생각해보면은, 포물선? 그쵸. 생각해보면은 이차함수의 그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애초에 지금 A가 15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저 식에다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거 대칭축이 몇입니까? 대칭축? T는 3 나오지 않니? 사실 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딱 그때가 대칭인 시각이 되겠죠, 이제? 대칭인 시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여기에서 던졌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잠깐 다시 상황을 조금 살짝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던졌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좀 더 이제 떨어질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요때가 T가 3이야. 요때는 지금 T가 이제 0일 때잖아, 얘가 지금. 그럼 여기 같은 높이 선상에 있는 얘는 T가 몇일 거야, 얘는? 6이어야 같지 않겠니? 6이어야?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를 그냥 이차함수로 생각해도 돼. 이 모양 자체를. 이차함수로. 그래서 어차피 3 기준으로 이제 대칭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6초일 때가 같은 높이가 되겠죠? 너는 탈락. 네. 디귿은 최고 높이는 이제 T에다가 3을 대입해서 H를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대입해주시면 이게 몇 나옵니까? 하면 몇 나오니? 3 넣어주면은 플러스 3, 2, 6, 90. 그 다음에 3, 3, 9, 45? 80 나오니까 80? 네, 얘는 이제 일단 틀리게 되네. 틀리고. 리을은 7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냐? 이거는 그냥 지면은, 예, 여기는 위치가 몇입니까? 위치가? 0이죠? H가, 즉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걸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데, 아마 T가 몇이 나옵니까, 이게? 7이 나올 겁니다, 7. 7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인수분해 이거 해서,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겠지? T에다가 이제, 예,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면, 예. 미음은 이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제 T에다가 이제 7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속도 V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3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0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그건 계산이죠. 그냥 그다음부터는 계산.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일정하게 나온다. 사실 뭐 저거 굳이 계산 안 해봐도 저게 다 실생활을 기반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중력가 속도가 몇인가를 알고 있으면 네, 마이너스 9.8.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 10으로 계산하죠. 그걸 알고 있어도 그냥 뭐 상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아, 너무 쉽구나.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비읍. 네, 가라마바가 되겠고. 그럴 수도 있어. 기계 주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 이거 잘 봐야 돼. 너네 그 시험 범위가 그 적분 단원에서도 이게 있잖아. 거기서는 속도가 주어지고 여기서는 위치가 주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무엇의 그래프가 그려졌는지를 잘 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기억을 보시면은 6초 동안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언제인가? 예, 일단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니까 결국 X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순간 찾는 거 아니야, 이거? X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은 그게 요때 2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 맞니, 지금? 요때는 원점까지의 거리가 2, 요때는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맞고.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결국에 기울기의 부호, 그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요 두 지점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는 요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그 2초, 4초일 때 속력이 가장 작냐라는 거죠. 속력. 맞습니까, 저거? 예. 네, 이건 맞습니다. 속력은 절대값. 속력은 절대값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일부러 내가 이제 페이크를 넣어놨어, 이제. 속력. 절교는 끓이거든. 야, 이러는데, 이제. 약간 환기시키는 역할. 이렇게 좋아. 자, 이게 이제 2초일 때, 4초일 때는 속도가 0이니까 속력이 0이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속도가 음수인 순간, 이거 기울기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일 거 아니야? 이거 가로 떨어지는 거 봐. 자, 이게 속도가 음수여도 속력은 양수인 거 맞니? 속도는 속력의 반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지. 속력의.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요거 디귿 같은 거 페이크가 나올 수가 있다. 조심하시고. 리을은 그 처음 출발할 때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지금 출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몇 초일 때냐? 며칠 때. 잡았어, 못 잡았어? 자, 요 때는 이제 어느 때냐? 2초부터 4초일 때를 봐주셔야 됩니다. 좀 지저분한데, 자, 2초일 때부터 4초일 때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니?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 네, 얘는 틀린 것이고. 가속도를 따지네, 가속도. 이게 가속도는 잘 안 나오거든, 가속도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 두 번 미분한 개념이니까 약간 변곡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야, 변곡점.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네. 사실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관찰이야.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이제 증가한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이제 양수란 얘기야. 가속도가 양수. 감소한다. 가속도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에 예, 지금 점점 양수였지만 점점 뭔가 완만해지는 거 보입니까? 완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니까 아, 가속도가 음수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미음은 속도가 가장 작을 때 시각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모양에서? 예, 여기 사이에 있지 않겠니? 뭔가? 뭐 3차함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2와 4 사이에 존재하겠죠. 2와 4 사이에. 또 저때가 변곡점일 거야, 이제 변곡점. 그래서 비음은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3에서 6이 맞아요. 근데 왜 2와 4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시각이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죠, 이게. 맞는 설명. 3에서 이제 2가. 어? 아, 3에서 6. 아, 의자 밑으로. 3에서 6? 나 2에서 4죠, 2에서 4. 오케이. 요건 일단은 2에서 4로 해주는 게 맞네. 있어?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재밌고. 자, 마지막은 이거 그냥 뭐 맨날 나오는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 그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네.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네 둘 구비를 잘 해줘야 돼. 일단은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가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길이의 그 변화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될 거야. 이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좀 씁시다.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구나, 이게. 그래서 저 7-1번은 저 길이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7-2번은 그림자의 끝,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람이 여기 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치는 그림자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될 거야. 원래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요거를, 네. 요 분홍색이 이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변화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림자의 끝이 길이의 변화율.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항상 닮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닮은 모양이. 얘가 이제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이제 몇 대 몇? 2대5. 예, 요거 이제 약분해주면은 이제 2대5가 나올 거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뭐 2K. 여기 전체가 5K니까 여기 나머지는 몇 K? 3K.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근데 마침 네, 속도가 이제 3이죠. 예, 감사하대요. 예. 그러니까 몇 초 3의 속도로 이제 달리는 거니까 얘가 이제 그 K 말고 그냥 T로 씁시다. 익숙한 걸로. 3T, 2T라고 써도 되니? 움직인 거리가 속도가 3이면은 움직인 거리는 3T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림자의 길이는 그럼 2T로 표현되는데 얘가 이제 2T인데 그거를 이제 미분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니까 2라고 이제 쓰시고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 단위. 그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제 이 전체 O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OT. 그러니까 그 OT를 이제 미분해 주셔가지고 5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